김정은이 좋고 김정은이 이뻐서 싱가포르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도 비핵화는 안 하는데 거짓말만 팍팍 시키고 저렇게 그런 저놈의 그 비굴한 속을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직접 얼굴을 마주 앉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이상한 장군놈 하나 있어요. 저 북한 놈들은 왜 그 군복에 군벗을 때 왜 이마pak 위에다 얹히죠? 아주 불량한 태도. 우리가 한국 군대에서 보면은 그 모자 이마pak에다 얹히면 그 바로 기사되기 맞습니다. 그 모자 자체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똑바로 써도 뒤로 넘어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방져 보이고 아주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동네 근데 이놈한테 이걸 잘 내가 이해를 시킬게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측근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장군이 이 새끼가 계급이 뭔지 모르지만 전 북한 놈들한테 다 욕을 합니다. 이 새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경들다. 북한의 인사는 완전히 날라리 인사예요. 그건 즉각 인사가 아니고 이 러시아나 이 공산주의 국가 놈들은 경례를 갖다 오면서 장난을 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례를 받을 때 머리 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거스경례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 자식이 먼저 내렸어요. 이 새끼가 이게. 싸가지 없네요. 싸가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진을 지켰는데 이놈은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시에 내렸어요. 동시에 같이 내렸습니다. 동시에 같이 내렸는데 이름이 경례를 먼저 했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도 바로 그냥 웃으면서 경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새끼가 벌써 내렸습니다. 그거 싸가지 없네 정말. 그러니까 이 보일 때 어떻게 일개 장군한테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해서 저놈 받고 있냐라고 트럼프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수많은 언론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 굴욕적이다 모욕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비디오를 자세히 보면요. 김정은이가 이 엉뚱한 장군놈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놈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몸집이 크고 아무래도 군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올라가겠죠? 거기서 일단 그 상대방의 적국의 장수지만 그래도 겨수 경례로서 예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많은 그 예의를 주면서 좀 늦게 내렸는데 이 자식이 먼저 내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북괴놈의 그런 일찍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찰 국가의 그런 수장으로서 북괴 장군한테 충성 맹세를 했다라고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북한에서 저 정도 고위급으로 올라갔으면 알 만큼 아는 놈 아닙니까? 누가 먼저 경례를 하고 누가 나중에 손을 내려야 되는지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은 앞에서 그랬다가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사포 아닙니까? 곡사포.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본래 남한의 일당들이 가면은 그냥 악수하고 목이 숙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경례를 하니까 뭐 그림이 빨리 내렸든 뭐 고개가 좀 늦게 내려갔든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 입성할 때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거나 헬기를 탈 때도 항상 그 초병들한테 거수경례를 해줘요. 이제 그런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런 자국의 그런 군인들과의 그런 예우 차원에서는 항상 묵도를 안 하고 경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 북한의 저 말도 안 되는 저 이상한 그 노동자 같은 그 군인놈이 약간 먼저 내려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저런 놈들한테 충성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냐라는. 근데 기자들도 참 답답한 게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장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됐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진에 보니까 김정은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김정은이 진정성으로
트럼프의 그 진정성을 받아들였느냐. 이거 처리하는 것만 보면 알겠네. 고사포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안 처리하지. 안 처리했죠? 안 처리하지. 그럼 김정은 옆에, 저놈 진정성이 없는 놈이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들도 그런 하층 계급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적인 그런 거성연을 내는데 그건 절대 충성적인 거성연이 아니고 당연하죠. 단지 이놈이 먼저 조금 내렸을 뿐 비디오 사진상으로다가 동시에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늦게 내린 것만 기자들이 딱 찍어갖고 북한 놈들이 찍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타전을 한 거죠. 고사포로 죽였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인 거 보면 김정은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정도로 예. 트럼프가 대해줬으면 자기가 당연히 미국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당장 미국 트럼프한테 보내서 다시 경례하고 오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갖고 거론조차도 안 했고 웃지도 않았고 이해하기도 안 하는 왜 그러냐면 그냥 쪼크로 받아들인 게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한 사람들이 작자들이 언론 저널리스트들하고 그걸 본 미국의 그 정치 고위층들이라든가 그런 상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저는 허접한 장수한테 경제를 할 수 있냐. 사진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진만. 그렇지. 참. 그렇네, 정말. 저런 걸 또. 황배영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한테 손주 같은 애한테 입을 막고 얘기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사가 뭐라고 했더니 김정은이가요,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 모든 군대 퍼레이드를 시켰답니다. 의장대가 막 도열해갖고 4시간 동안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위대한 영도자가 예. 싱가포르에서 수많은 지도자가 그 전에 여러 세계 정상들이 방문했지만 싱가포르에서만큼은 우리 지도자 김정은 장군이 제일 그런 큰 영접을 받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영도자를 영웅으로 충성했고 우러러보며 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칭송을 했답니다. 참나. 하여튼 이용할 건 다 이용해 먹네. 아유. 그렇죠. 주민들 속이는 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이 가서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자료가 많죠, 지금. 많죠. 근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예. 네, 빨리빨리 읽어야 돼. 내일 휴일이니까 뭐 좀 여유 있게 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굉장히 아주 글쎄, 조금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력이 참 부럽다고 생각한다. 나도 대통령이지만, 네. 난 북한의 김정은의 지도자로서 젊은 지도자가 충명한데, 너무 부럽다. 솔직히 나보다 더 부럽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담장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훌륭하다. 김정은이는 젊은 지도자지만 충분히 나의 말을 이해를 잘하고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큰 아주 덕먹이는 지도자라고 김정일을 갖다가 추켜 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받아쳤어요. 저 김정은이 게임에 넘어가서 저렇게 김정은 앞에서 충성 맹세했다. 라고 우리 우파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파 방송에도. 이제 그런 비아냥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쇼킹을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력이 참 부러워. 너무 부럽고 나 이상의 그런 통치력을 가졌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일사천리로 말을 듣게 하는 그의 통치력이 너무 부럽다는 거야. 이게 농담이에요? 조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비아냥거린 거잖아. 농담, 이거 김정은이 갖다가 완전히 그냥 까고 김정은의 실체를 이야기한 거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변덕.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일사천리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그의 통치력이 부럽다는 거야.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조롱하는 조크지. 그렇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조크죠, 뭐. 아니, 군대로 조롱하는 말하면은 거죠. 우리가 그 병영 생활에서 야, 김일병, 앉아, 일어나, 앉아, 여쭈죠. 막 그거 우리 해야 되잖아. 해야 그렇죠.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해죠. 고참이 부실하면 안 해도 되지. 바보 같으면. 그러니까 악랄한 고참한테는 해야지. 그쵸? 아이, 군대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뭐, 예? 상하 명령 체계에 의해서 복종하는 건데요, 뭐. 조금, 예? 짬밥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는? 근데 육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해군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해군은? 그 수병들이, 예. 수병들의 그 기수 군대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데, 우리는 하사관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잡으면은, 내가 거의 그 말년쯤 되면은, 말년이 아니더라도, 그 그 하사관 간부, 그 하사관 출신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분들도 알 거야, 아마. 하사관 애들이 그 하사관 학교에서 하사를 받고 내무반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이거 이거 에코 껴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 왜 갑자기 에코가 생겼어요? 에코 엄청 껴요. 그러면 끌었다 다시 할게. 지금 아무런 손댄 건 없는데. 예. 예.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에코가 생겨서. 우리 좀 불편하신 모양인데요. 에코 울림 현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예. 다시 한번 바로 연결을 하죠. 네, 여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됐습니다, 이제. 예. 그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것 뭐, 내가, 전 해군에 있을 때, 그 내무반에서, 해군 출신이죠? 그 하우생 애들이, 하사관 애들이 교육을 받고, 그 내무반으로 편입이 되면은, 나는 그때 계급이 분명히 상병 정도 됐어. 그럼 군대 생활을 벌써 2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6개월 한 거야. 그럼 하사 계급일 때 한 내무실에서 같이 자요. 그랬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우리 병들은 1기, 2기, 3기 이때 쫙 기수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수의 그 아주 강한 기수는 함부로 선기수한테 큰일 나죠. 근데 하우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외박을 나갈 때 각 그 선임자들한테 끝발이 없으면 거수경례를 하고, 김수병님, 명을 받아 특박을 다니고 있어.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한다면 일일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해야 돼요. 고참들한테. 하우생회가 이제 군대생활 6개월밖에 안 했어. 근데 하사를 다뤘기 때문에 나보다 계급이 높아. 나한테 와가지고, 최수병님,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경례를 해야 돼요, 나한테. 웃기죠? 그래요. 웃기죠? 하우생애들이. 우리 안토니오님 군번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 군번은 기억 못하죠? 그걸 못하는데. 네. 그러면은, 근데 왜 어떻게 군대가 하사들한테는 왜 그러냐? 해군의,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해군은 병하고 하사는 상극이야, 상극.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 하사관들은. 그러니까 내후반에 하사들을 우리가 데리고 나가갖고, 빠따도 친 적 있어요. 하사 애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요? 내가 선임병장 달았을 때는 하사들이 이제 군대생활 1년, 2년 한 애들이 나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물론 나도 예우를 해주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선임병장한테 그걸 반말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하사관들이 그러니까 그 해군에서는 병이 굉장히 아주 모든 게 병이 굉장히 모든 보세도 그 병들은 기수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우리 병들끼리는 그런 아주 선후배 관계가 아주 뚜렷한데 그 대신 군대 짬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계급이 필요 없어요. 내가 군대 생활 오래 했으면 하사관들 나한테 경대해야 돼요. 우린 그랬어요. 꼼짝 못했어요. 하사관들이. 그 식당 같은 데 밥 먹을 때도 하사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세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병장 달고서 전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 군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는 김정은이는 그렇게 인민들을 갖다가 자유제대로 다 그렇게 자기 말을 듣게끔 하는 그 통치력이 자기는
너무 부럽다는, 이게 김정은이 모독하는 얘기죠. 저런 독재자라고 이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김정은을 갖다가 빗대서 한 이야기죠. 예, 조롱한 거지, 뭐. 조롱한 거죠. 예. 조롱박 차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한 이야기보다는 그 북한의 그런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 확실한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날짜 뉴스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번 회담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어떠한 조항, 어떠한 관련도 없고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건드려도 안 되는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 한미 방위 조약이다.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려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오늘 못을 박았습니다. 네.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아주 영원히 한국에 주둔을 해야 되고 그런 주한미군에 대한 그 거치가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오직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키는 게 주한미군의 순수한 그 사명이자 그런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로이터에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인데요. 민주당 하원 대표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번 회담이 난 굉장히 우려스럽다. 북한의 비핵화를 그런 전제로 한 그런 초안이 우리 의원들이 참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제화시켜갖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승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만일 그런 비핵화를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계략에 의해서 비핵화를 탈피하고 또 다른 자기들의 그런 모종의 수작을 부릴 경우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이상 통과돼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비핵화를 전제로 입법화시킨 걸 승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고한 거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고한 거예요. 네. 북한 비핵화 함부로 했다가는 가만 안 놔두겠다. 그 뜻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무섭죠. 그리고 이제 무섭죠, 사실. 그래도 맥코넬 이건 상원 의원입니다. 원내 대표예요. 원내 대표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 전에 김성태라는 인간이 원내 대표였었지 않아? 그렇죠? 자한당이요? 김성태가 원내 대표인가 보다, 우리나라. 아닌가? 자한당? 예, 자한당, 우리는. 그쵸? 지금은 당수던데. 네? 어쨌든 당수야, 지금은 당수. 그래요? 김성태가 임시 대행이잖아요. 그냥 당수지 뭐야. 정말. 김성태가 사실상 당수예요, 지금. 아유, 정말. 꼴보기. 김무성이가 이제 당권을 달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한답니다. 김무성이가 당대표를 하려고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김무성이. 또 정신 못 차리네요, 인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김무성이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집권했었죠, 당수로. 근데 그때 자기가 당권을 맡아서 이제 비주류로 몰락하면서 쫓겨났잖아요. 옥새에 두고 도망갔죠. 나르샤? 그러면 도망갔잖아요. 날른 거죠, 완전히. 예. 그거 갖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공천 못 받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그놈이 비핵화란다. 탄핵시키려고 실제적으로 새누리당에 필요한 존재들을 다 완전히 그냥 사면시키려고 옥새하고 도망간 거예요. 계획적으로. 난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민주당하고 어떤 연계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성태를 시켜서 안민석이하고 만난 거는
아마 그런 게 다 모종의 그들만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그 탄핵 그 사태를 봤을 때 김무성 일당하고 안민석 일당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글에서 놀았어요. 같이. 숨은 그 아주 무서운 그놈들의 그래서 그 거지 같은 놈들하고는 이제 거지 같은 놈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이거 맥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원의 그 원내대표니까, 우린,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초안을 승인한대요. 승인하지만, 단 하나라도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은, 우린 강한 군사 행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군사 행동을 해야 돼. 그쵸?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저 북한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저 북한으로 진격을 해. 이런 얘기를 매티스가 해야 되는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제화까지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김정일 도와주면 안 돼. 이걸 막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그 마음 없죠. 김정일을 왜 도와줘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김정은을 그렇게 조크하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김정은이 저 철부지가 과연 비핵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그런 비핵화를 완전히 못할 경우에는 강한 군사행동을 다시 하라고? 아니, 자기네들이 한대. 그리고 그런 현재 주한미군이 관련된 모든 군사적인 밀리터리 액션은 한시적이다. 중지는 군사력 중재는 한시적일 뿐이지 언제고 그런 북한의 그런 또 돌발적인 상황을 계속 연출한다면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뉴스를 내가 전하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 참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그 스페셜 엔보이로다가 미국에 자주 갔었던 그 문정이라는 특사 있죠. 여보세요? 예. 그 문정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의 그런 연례적이고 앞으로 계획된 그런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서울에 놀랍고도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시민들한테는 놀랍고도 좋은 선물이다. X자식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래. 참. 아휴, 좀 빨갱이 기질이 아주 그냥 다분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군사 방위회담을 했는데요. 판문점에서 이들이 드디어 남북한의 그 군사 통신망을 전격적으로 통합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그게 군사 통신망을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저도 잘 모르죠. 그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한 라인을 연결해서 전화를 걸자는 뜻인지, 아니면은 상호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같이 통일할 민족이고 같이 앞으로 평화협정까지 맺고 종전 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하고 우리하고 싸울 일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런 너네들하고의 그런 통신망을 좀 우리하고 조금 같이 연결하면은 그런 서로 간의 군사적인 그런 앞으로 그게 총칼을 갖고 싸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 통신망을 갖다가 통합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참, 무슨 또 꿍꿍이 속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참.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차피 분명히 우리가 민주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우파 국민들이 이름 하나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NK 뉴스에서 북한 그 선박들이 이제 노골적으로다가 네. 미국의 위성 추적을 받고 있는데도 중국에 들어가서 그 대북 제재 물품들을 마구 실어나르고 마구 교육을 한답니다. 이제는 그냥 중국으로 마구 들어가면 돼요. 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방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인트를 증거를 완전히 자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일 북한 놈들이 비핵화에서 성실한 답변 안 해. 답변도 못하고 어떤 행동의 그런 과거의 그런 또 전형적인 자세 나왔을 경우에 그냥 한꺼번에 몰아갖고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불살라 죽여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제 매티스 장관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미국, 눈앞에서는 평화로 가는 길로 가는 거 나도 환영을 한대요. 나도 환영을 한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랬어요. 매티스 장관이 북한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내 국방부장으로서 나도 지지한다. 핵무기를 추구한 국가에 대한 방심은 그러나 금물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매티스 장관이 미국 해군사관학교 그 졸업식에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반드시 미래를 그걸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과 그런 평화적인 길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와중인데도 그렇지. 매티스 장군 입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와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 북한의 김정은이 괴수가 자기의 어떤 김영실을 내보내서 지금 한포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갖다 오늘 뚫고 대문을 열 테니까 미국의 관리 감시단들 빨리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을 미국 사람들은 해도 그런 가능성이 설사 북한이 진짜 진실로 이 말은 북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와중이라는 뜻을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하면요. 어떤 뜻으로 저는 이걸 보고 싶냐면요. 북한이 이 뜻이 더 앞서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고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핵무기도 보여주고 그런 고농축 우라늄기도 이거 5대 샘플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북한의 그런 뒤에 숨어 있는 계략을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방심을 하면 안 된다. 금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안토니오는 왜 북한이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다 보여주는데 왜 그런 거 왜 방심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죠. 과거 25년 동안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핵무기를 만들고 반세기에 걸쳐서 북한은 늘 똑같은 수법으로다가 회담을 해서 그런 어떤 성과를 올리고 합의를 도출해서 승인을 받고 사인을 다 했는데도 그걸 불과 수개월 동안에 하는 척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또 도발과 미사일 재발사, 핵무기 다시 실험 이런 식으로 늘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설사 북한이 그런 100%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라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언급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묻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대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도에 맞는 옵션 즉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협력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때문에 북한이 만약 우리가 주한미군하고 훈련하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분명히 나 무서워서 못해. 니네들이 자꾸 비행기 띄우고 포스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비핵화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안 하겠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매티스가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옵션을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입니다. 군사행동을 중단하면 미군들이 군사행동을 엑사이즈, 밀리터리 엑사이즈를 만일 중단해서 그걸 스탑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미군들이 아무래도
그런 전투력이라든가 그런 군인이 가져야 할 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사는 여러 가지 뭐 전투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모든 게 해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티스 장관이 무슨 이런 옵션에 대한 대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을 또 쉽게 얘기하면은 비핵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단독 특수 주한미군의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포도 쏴요. 북쪽에다만 쓰면 되잖아. 동해상 갔으면 안 쓰면 되잖아. 부산에 갔으면 되잖아. 우리나라 저 가덕도에 갔을 때 되고, 울릉도 앞바다에 갔을 때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 소리가 뻥 터져갖고 김정은이가 들어도 말 못하죠. 왜? 왜 그 한국의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폭탄 소리가 나는 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훈련을 왜 거짓말 시키냐고. 나한테는 말이야, 안 온다고 해놓고 왜 훈련하냐. 그러면 매티스 장관 나와서 그런 거지. 아니, 너네들을 자극 안 하는 선에서 우리 개인적인 군인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니네가 왜 간섭이냐. 우리 미군들의 개인적인 우리 자체 내에 그런 방위훈련도 아니고 미군들이 군인의 길이 뭐야? 군인은 그 총칼을 두고,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군인의 어떤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너네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유롭게 그런 군사적 옵션을 만일 받아들였을 경우에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훈련을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그 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못 두드리고 뭐 노래 부르고 하면 주위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제발 이거 자극받고 이거 밤이면 이거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거 제발 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악기라든가 북 들고 한강에 가서 치는데 한강에 치는 것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 밑에 층 사람이 쫓아오진 않을 거잖아. 근데 한강에까지 피해가서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그렇게 비약하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미국은 얼마든지 자유롭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저는 군사적 중지를 갖다 요구를 했을 때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한미군의 단독적인 군사훈련은 북한이 관계가 없어요. 북한 놈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정규군하고 연계되는 훈련은 자기 나라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됐다. 그러면 미국의 전략자산 일부가 오키나와라든가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다 와 있는데 그럼 그 전략자산들이 다시 이동을 하느냐? 안 하죠. 그냥 주일 미군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키나와 근해에서도 하고 일본의 섬나라니까 일본에는 굉장히 그러면 너 캄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캄도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제주도 가서 상륙훈련하면 되죠. 제주도 서귀포 상륙훈련장이에요, 거기가요. 거기 가서 훈련도 하고 있고, 울릉도에 가서 포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군 전투 비행단 훈련? 독도 금방. 독도 한 바퀴씩 매일 선회하고. 그럼 북한은 관계없잖아. 그럼 일본이 뭐라고 그러려나? 그렇듯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설사 그런 비핵화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훈련이 중단이 돼도 개별적인 주한미군의 단독적인 군사훈련은 계속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종관이 이야기한 건데, 백건 조종관이 이야기한 건 뭐라 하냐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단들의 그런 해킹.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4천만 불 정도를 갖다가 북한한테 잊어버렸대요. 북한 놈들이 해킹을 갔대요. 우리나라 돈도. 예?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동안 훔쳐간 돈이, 이거 여기 나왔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해외 구자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 빼간대요. 북한 놈들이. 해킹을 해갖고. 그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해킹 부대가, 그렇게
사이버 공격을 하게 그렇게 그걸 방치하고 그 해킹 부대를 갖다가 그걸 더 이상 그런 위험에서 그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거를 갖다가 요번에 비핵화 의제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서 북한 김정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갖고 너희들 제발 해커 양산해서 이렇게 그렇게 사이버 공격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런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실무회담을 했을 때 해킹 부대를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해킹도 의제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그 비핵화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의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 합의를 도출해서 이제 사인했지 않습니까?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유엔에도 상임의사의장에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엔 조정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임의사하고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 지금 못 살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아직까지 미국이 생각. 아니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푸틴하고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그 비핵화를 완전히 끝내는 동시에 유엔 제재를 풀겠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북한한테는 불이익이라 이거야.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북한이 오늘부터 비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북한의 경제를 푸는 게 그 지난번 그 6월 12일 날 합의문에 굉장히 그 거기에 맞는 그 초안에 맞는 미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 개선에 유엔 경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미국에서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가 아직까지 제품도 받지 않았는데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다를 했는데 제품 받지도 않았어. 뭐 일반적인 제품은 먼저 돈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일반적인 온라인상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물품 거래를 하는데 개인은 못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못 믿는데 그럼 저쪽에서 물건을 갖다 공급을 하는데 야 나하고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물건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했을 때 네가 나 믿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돈 먼저 보내. 그리고 돈 먼저 보내면은 물건 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서 돈만 갈취하고 물건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유엔 제재를 풀고서 돈만 싹 받아먹고 또 더 핵무장을 더 강화시키고 미국을 따돌리는 그런 수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이야기한 게 절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금전적 지원 보상, 어떠한 유엔 제재, 경제 제재를 풀어주거나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없고 영원히 풀어주는 것도 없다라고 못을 이제 박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줄 알았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놈들이 그거는 언어 도단이다. 그거는 회의 그 합의 내용과 일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원만하게 했고 김정은이가 그 비핵화를 완전히 한다고 다 포괄적으로다가 미국한테 미국의 그 조건을 다 들어줘서 김정은이 얘가 다 사인을 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일부 제한적인 것만이라도 일부 제한적인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합의 초안을 성립을 하고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내가 내 자량에 의해서 그런 경제적인 제재를 내가 일시적으로 풀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긴 했어요.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에 김정은이한테 완전한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선의적인 그런 면에서 야, 너 더 이상 핵 갖고 그러지 말자. 전쟁은 위험하고 참화를 불러오고 다 지구상이 그런 불바다가 되는 것보다는 네가 눈 딱 감고 그렇게 비핵화를 한다면은 너 좋고 세계 평화도 좋고 너도 잘 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선의적인 면에서 난 김정은한테 그런 유엔 제재에 관한 그 당시에 그 필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둘이 다 엑사이팅했어요, 마음들이. 그 가슴들이 좀 더 엑사이팅, 막 달아오르고 흥분, 고조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저는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그 순간에 김정은이를 좀 더 그런 비핵화를 하기에 앞장서는 그런 자세로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그 일종의 그게 그걸 꼭 당근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완전한 그도 일종의 그 김정은이를 비핵화를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좀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미국 가서 말 바꿨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면 땡잎이라도 한 점 주지 더 이상 안 주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 놈들이 트럼프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북한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경제 제재를 풀어서 어차피 북한이 이미 비핵화를 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너네들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만 쟤들도 하지. 그럼 쟤들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쟤들도 못해 그게 좋은 거지. 우린 그걸 바라는 거지. 그렇게 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한꺼번에 다 도매금을 몰아가지고 이놈들을 갖다가 다 이제 지구상에서 몰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종합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회담 시작부터 제재를 풀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엔 조정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버려야만 제재를 푼다. 이제 그렇게 미국과의 그런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하원에서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과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을 중지했는지를 자세히 국회에 나와서 밝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 왜 아무리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그게 뭐라고 왜 그거하고 관계없는 한국과 미군의 그 군사훈련은 우리가 역대적으로 계속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향적으로 나갈 건데 왜 그걸 중지했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밝혀라.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미국 하원들 참 대단해요. 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주한미군의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너네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걸 거기다 명시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꿨잖아요. 어쨌든 중지는 하지만 언제고 북한 놈들이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는 했더라도 그 실제적인 효력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 그래서 이제 바로 북한이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폐일어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대. 그러면 된 거라 이거죠.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전 태평양 사령관. 지금은 이제 태평양 사령부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태평양 인도 사령부로 다시 재발족이 됐죠. 뭐 그게 그거니까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회담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진실이잖아. 북한이 반한 게 없으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한 행동이라든가 반한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 김정은이가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거는 진실이야.
뭐 뒤에 뭐 그 오리발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말에 그 함축된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과연 올바른 비핵화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김정은이의 그런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런 비핵화를 100%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진정성을 보기 위한 군사적 훈련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해리스 장관 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군사 그 전략가에다가 그런 사성장군으로서 그리고 태평양 그 함대 사령부를 총지휘하는 그런 최전방의 그런 그런 제독으로서 그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며 이 해리스 대사가요, 미국 육군 참모총장하고 똑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진언을 한 사람입니다. 외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볼 때 현 시국은 북한의 그 시츄에이션, 북한의 현 상황에 봤을 때는 오로지 북폭을 하는 방법만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모든 게 다 종식화된다고 해리스 대사가 지난 3개월 전에 한 이야기예요.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해리스 대사가 그러잖아요.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해리스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위험하다는 거야. 저놈들이 언제 또 변해서 그런 탄도미사일을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괌도에다 날릴 수 있고 한국의 주한미군 용산기지에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미군 기지에 떨어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저놈들은 그 위협이 굉장히 실질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북한이 그런 핵실험을 하고 또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전쟁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다른 상황이지. 그러니까 헬스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지난번에는 그렇게 막 북한하고 미사일을 주고받고 북한하고의 그런 완전히 그 전쟁의 아주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모든 그 북한이 한반도를 갖다가 저렇게 화약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공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거예요. 기다려보고 그렇지만 실질적이고 북한이 위험한 나라래 아직까지. 그렇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군사훈련을 좀 중단해보면 그때 가서 그 후로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해리스 장관도 이거 굉장히 이제는 아주 굉장히 그 숨어있는 굉장히 아주 높은 아주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북한의 그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그 예지를 아주 보이는 그런 해리스 장관의 그 기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그 대화에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핵화를 하는지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보겠다, 이거. 그러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해갖고 그런 한반도에 행복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리스 장관이 2달 전에 한 이야기를 자기 마음은 그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니까요. 군사훈련 중지하는 거는 북한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실한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일종 실험. 네. 이게 오늘 전부 다 오늘 방송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시내에서 태극기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네, 전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미북 그 회담과 그리고 6.13 지자체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 야권 우파의 그 아주 참담한 그 패배로 인해서 네. 상당한 그 실망감을 가졌는지 많이들 대한문 쪽을 빼놓고는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집회에. 그게 무슨 말이죠? 대한문은 많이 나왔고요. 네, 대한문은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거의 예, 네, 많이들 나오셨는데 그 네, 다른 집회 이렇게 쭉 행진하면서 쭉 보니까 네. 많이들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서울역에서 하는 거는 그 대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한 거 구미인가, 아닙니까? 예, 뭐, 애국당은 구미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시내 중심부에서 했던 집회의 그 인파들이 아, 일시적인 네, 현상이겠지만, 네, 또 네, 앞으로 어떤 또, 언제까지 그게 여파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다시금 좀, 힘들을 내셔야 되고, 또 오늘 특히 대한문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네, 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회담을 통해서 했던 그 부분은 네, 어떤 실패가 아니고 김정은에게 제압당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선점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파의 유튜버들이 그것을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지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집회가 물론 분산돼서 그 애국당의 그 조원준 후보께서 그 하시는 그 집회는 뭐 구미로 가서 거기서 뭐 성대하게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대한문은 또 성대하게 했고 뭐 과거 며칠 전에 지난주보다 못하다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파 국민들이 저는 우파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기보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의 그 억제하는 그런 걸 계속 보고 싶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민주화를 이루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좀 우파 국민들이 조금 좀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답답함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그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전 좀씩이라도 있다고 봐요. 근데요, 그 미국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강한 그 김정은한테 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 뭐 다는 그렇겠지만 그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들의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의 그 훈련 상황을 중지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저렇게 저 북한 놈들에 의해서 적화가 되고 미국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 우리 갖다 버릴 이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6월 10일 날 회담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폼페이오가 평양을 또 갈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놈들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비핵화에 어떻게 할 거라는 지금 스텝 계단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매우 당황할 거고 북한이 미국의 지금 실무적으로다가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는 그런 과정에 담긴 그 플랜을 갖다 줬을 때, 계획서를 갖다 줬을 때, 난 북한이 이거 100%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북한이, 좀 연계해보자. 좀 시간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마 판문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미국하고 북한의 그 실무자들끼리의 그런 회담하는 과정에서 전 수없이 깨지고 수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회담 결렬되고 할 거로 봅니다. 근데 북한이 막상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좋죠. 좋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린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간다든가 어떤 플랜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동맹 존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북한의 비핵화가 100% 안 됩니다. 100%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거의 1세기에 걸쳐서 3대가 그 인민들 착취하고 여기저기서 다 훔쳐가고 여기저기서 다 불법 마약 위조 지폐 다 해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쌓아 올린 자기들의 그 자산인 핵무기를 버린다고요? 버릴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미국 주도로 다 될 것 같고요. 아마 저 한미 군사훈련도 지금 중지했다고, 뭐 중지한 것도 아니죠. 미군들은 계속 총 들고 훈련합니다. 미군들은 험비타고 계속 산악지대에 다니고요. 비행기 매일 떠요, 비행기. F-16, 펠컨, 매일 GR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B1A1 에브람 탱크, 맨날 탱크 가동해요. 그리고 훈련은 계속 그냥 진행형이고요. 다만,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놈들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의 눈에 맞추는 것 뿐이지, 결국은 미국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미국의 계획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고, 한반도의 김정은이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전략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뉴스를 전했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잡아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니까, 유엔 제재 일부만이라도 풀고, 이제 평양에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쌀, 한 몇십만 톤 좀 보내고, 미국 기름 남아 돌아가니까 기름도 좀 줘야 되겠다. 김정은이를 갖다가 내가, 워싱턴도 한번 초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말이야,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좀 비핵화하는데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만들지 말고, 갖고 있는 것도 웬만큼 그냥 다 처분하면은, 더 이상 쏘지 않고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니까, 그냥 완전한 비핵화 하지 말고, 그냥 단계적 해갖고 조금씩 받아들여갖고, 이걸로 끝내자고, 너 그 대신 각사 써. 너 앞으로 도발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김정은이가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하고 미국 정부에서 날리는 이야기는 김정은이는 지금 비핵화를 안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핵무기를 있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랬지. 경제 제재는 핵무기를 다 달라고 그럴 때까지 안 푼다고 그랬지. 주한미군, 김정은이 생각이에요. 주한미군 내가 트럼프한테 그런 거 나한테 도발적인 행동 보이지 말라고 해서 나는 트럼프가 나한테는 대충 놀리는 건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 평화가 왔으니까 더 이상 너네들한테 무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없을 거다. 거기에 대한 필요 가치도 없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면은 비핵화를 완전히 전제를 하는 조건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회담 때는 비핵화를 하면은 내가 하면은 군사훈련 다 중지하고 미군 떠나가시 얘기하더니 오늘 말 들어보니까 우리 눈에만 자극이 안 되면은 자체 내에서 그냥 같은 계속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폼페이오는 매일 나와서 하는 소리가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를 해도 영원히 하는 날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 깨질 수밖에 없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저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친 거